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승기 씨에 관련해서 추가 문의가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영상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수익 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두 번째는 직원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진술을 해야지 윗선이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없는지 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패치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기사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익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 기사에 나왔던 전속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전체 들어온 수입에 관련 비용을 제하고 남은 게 수익인데요. 비용이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광고 비용들, 그리고 갑과 을, 즉 후크와 이승기 씨가 합의하에 비용으로 하겠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접대비나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면 비용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들은 뻔합니다. 앨범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곡, 작곡 이런 부분이지 접대비는 포함이 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광고 대행 수수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수수료 명목으로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두 개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수익이 될 것입니다. 6집 앨범 같은 경우에는 10억의 수입에서 1억 정도 비용이 나갔고 따라서 9억 정도의 수익이 남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대략 96억 원 정도가 18년 동안의 수입으로 잡혔다면 비용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금원이 정산 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정상 금원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50억 원 정도만 이승기 씨에게 쏘았다면 정산금을 모자라게 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아마 여행이나 음식, 명품, 그 다음에 사치품, 금 같은 걸 산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광고, 대행 수수료, 그리고 각과 을이 합의한 내용으로 비용 처리가 매우 좁혀져 있기 때문에 이승기 씨 역시 주장할 내용이 있습니다. 접대 비용은 빠질 개연성이 높고요. 사치품 역시 시상식 등 정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이상은 모두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증빙을 해서 입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2021년 1월 29일에 한 직원이 이승기 씨에게 문자를 잘못 보내면서 이승기 씨가 처음으로 나에게 음원으로 수익이 나는구나를 알았다고 했죠. 아마도 이 직원은 과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수익 내용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 어느 정도 윗선에게 어떤 내용들이 보고가 되었고 수익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회계 처리를 하는 직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자료상으로도 혹시라도 허위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해서 수익이 영원으로 남도록 허위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그런 내용들을 누가 작성했고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등이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내부 직원들의 도움이 없으면 혹여라도 잘못된 허위 자료들에 근거해서 수익이 영원히 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진술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비용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 처리를 직접적으로 담당했고 보고했던 직원들의 진술이 좀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